여러분은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같은 평수의 집인데도 어떤 집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상하게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집은 깨끗하고 넓어 보여도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고 괜히 피곤해집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차이가 단순히 인테리어 감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명 때문이겠지, 가구색 때문이겠지, 사람 취향 차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버티는데 이상하게 돈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무리하지 않아 보여도 기회가 끊기지 않고 사람도 붙고 돈 흐름도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인간관계 차이인가 싶었습니다. 능력 차이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집은 결국 그 사람 기운을 담게 된다. 그때는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사람 집에 가면 무의식적으로 현관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어떤지, 집 안공기는 어떤지, 물건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묘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유독 답답한 집들에는 늘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과 박스가 쌓여 있고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오고 복도 중간마다 물건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상하게 편안한 집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시야가 숨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건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까지도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예전에 오래 장사한 한 식당 사장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손님이 안 들어오는 날이면 음식 맛보다 먼저 입구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입구 좀 치운다고 장사가 달라질까 싶었죠. 그런데 그 사장님은 아주 담담하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도 답답한 데는 오래 있기 싫어해요. 돈도 똑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오래전부터 집 안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수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거창한 미신이나 비싼 인테리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오래 이야기되어 온 생활 풍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 물을 두는지, 어떤 방향에 물건을 놓는지, 쓰레기를 얼마나 오래 방치하는지 같은 아주 작은 습관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심대사의 지혜의 창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도 풍수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사람 감정과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감정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삶 전체 흐름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상하게 일이 계속 꼬이던 시기, 괜히 예민하고 잠도 깊게 못 자고 돈까지 새어나가던 시기가 있었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느 날 집을 크게 청소하고 물건을 정리한 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매일 바라보는 공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집안에 막힌 기운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아닙니다. 창문이 막혀 있고 물건이 쌓여 있고 쓰레기가 오래 방치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실제로 사람 숨도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햇빛이 잘 들고 시야가 정리된 공간은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차이를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무심코 두는 작은 물건 하나가 집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 안에서 가장 강한 음의 기운을 모으는 물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생활 풍수에서는 의외로 아주 평범한 물건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는 통인데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버려진 것들만 계속 모이는 공간이 바로 쓰레기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낡은 것, 끝난 것, 먹고 남은 것,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계속 쌓이는 곳. 생각해보면 굉장히 묘한 공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의외로 그 쓰레기통 위치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관 바로 옆, 복도 중간, 거실 한가운데, 심지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놓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배치를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진 것들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순간 사람 무의식도 조금씩 무거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심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 어수선하면 하루 시작부터 피곤해집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 앞이 막혀 있으면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옵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비워진 공간은 숨을 한번 크게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쓰레기만 치운다고 해서 흐름이 좋아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나쁜 흐름을 비워낸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흐름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 안 특정 위치에 물을 두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금을 함께 두며 공간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민간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이상하게 공통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은 결국 사람 마음을 닮아간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미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집안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왜 어떤 물건은 숨기고 어떤 물건은 특정 방향에 두려고 했는지 천천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영상 끝쯤에는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 가장 먼저 현관부터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생활 풍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 풍수 이야기를 오래 들여다보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느꼈던 건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버려진 것의 기운을 두려워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옛날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집안 쓰레기통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불 꺼진 거실 한쪽에 놓인 쓰레기통, 가득 찬 검은 비닐봉지, 며칠째 비우지 않은 음식물 냄새. 신기하게도 그런 날은 몸도 더 무겁고 생각도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단순히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버려놓은 것들 속에서도 영향을 받는구나.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집안에 오래 머무는 탁한 기운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특히 쓰레기처럼 이미 역할을 다한 것들, 더 이상 필요 없어져 버려진 것들이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면 그 공간 흐름 자체가 무거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것이 단순히 미신처럼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심리 역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가득 찬 쓰레기통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무의식은 이미 하루 시작부터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시야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숨이 조금 편해집니다. 저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 생활 풍수에서는 현관 근처 쓰레기통을 굉장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현관일까? 그런데 여러 사람 집을 보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은 결국 사람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밖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만나는 분위기가 집 전체 인상을 결정해버립니다. 예전에 저는 한 선배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크지도 않았고 특별히 비싼 인테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현관 앞이 굉장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정리되어 있었고 시야를 막는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답답함을 느꼈던 공간들은 대부분 입구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 사용하지 않는 물건, 검은 비닐봉지, 그리고 쓰레기통까지 한꺼번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현관을 기의 입구라고 표현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사실 기라는 표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쉽게 말하면 분위기와 흐름입니다. 사람도 좁고 답답한 곳에 들어가면 어깨가 움츠러들 듯 공간 역시 첫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쓰레기통 위치에 따라 집 분위기가 정말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실 중앙이나 복도 한가운데 쓰레기통을 두기도 합니다.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풍수에서는
이런 배치를 굉장히 답답한 흐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복도는 결국 사람 움직임이 지나가는 길이고 시선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호텔 복도를 걸어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고급 호텔은 복도가 항상 비어 있을까? 물론 청소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시야가 정리된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길목마다 물건이 튀어나와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 중간에 쓰레기통이 놓인 집은 이상하게 시선 흐름이 계속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히 뚜껑 없는 쓰레기통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냥 편해서 뚜껑 없는 걸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눈이 계속 그 안을 보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겨진 휴지, 먹다 남은 포장지, 먼지, 생활 흔적들.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피로가 쌓입니다. 특히 밤에는 그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보이는 열린 쓰레기통은 묘하게 공간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쓰레기통에 반드시 뚜껑을 두는 걸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냄새 때문만이 아니라 버려진 흐름을 닫아둔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사람은 계속 버려진 것들을 보며 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게 정리된 공간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검은 비닐봉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검은색 비닐에 쓰레기를 담아 눈에 띄게 걸어두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예전 자취방 시절엔 싱크대 손잡이에 검은 봉투를 걸어두곤 했습니다.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찍어보니 집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일부러라도 작은 뚜껑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건 자주 비우는 습관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풍수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를 오래 쌓아두지 말 것.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이상 두지 말 것. 처음엔 단순히 위생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사람 감정과도 연결된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쓰레기를 비우고 나면 집 공기까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창문을 열면 바람도 더 잘 들어오는 것 같고 머릿속 답답함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복되는 느낌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비운 자리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온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단순한 풍수보다 삶 태도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감정도 필요 없는 물건도 끝난 관계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사람 마음 안에서도 흐름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쓰레기통 풍수라는 건 단순히 물건 배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오래 붙잡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계속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흐름은 다시 채워져야 한다.
그래서 한국 생활 풍수에서는 오래전부터 물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비울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워진 공간에 어떤 흐름을 다시 들여놓을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물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목마르면 마시는 것이고 냉장고에 넣어두는 생활용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생활 풍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수입니다. 처음엔 정말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생수일까? 왜 오래된 풍수 이야기 속에서 물 이야기가 그렇게 자주 등장할까? 그런데 어느 날 밤 창밖 비 내리는 소리를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흐르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안정되는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흐름을 좋아합니다. 바람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삶이 힘들어질 때를 떠올려보면 대부분 무언가가 막혀 있다고 느낍니다. 돈이 막히고, 인간관계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미래까지 멈춰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물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흐름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 사람들이 돈은 물처럼 돈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쓴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물도 한 곳에 오래 고이면 탁해집니다. 돈도 지나치게 막혀 있으면 삶 전체가 경직됩니다. 반대로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면 공간이 살아나듯 사람 삶도 흐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생활 풍수에서는 집 앞물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현관 안쪽 왼편에 생수를 두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정말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그렇게 해놓은 집에 들어갔을 때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생수병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행동 자체였습니다. 그 집 사람은 매일 현관을 정리하고 물 상태를 확인하고 공간 흐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태도가 집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현관을 단순히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라 외부 흐름이 처음 머무는 자리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관 근처에 물을 둔다는 건 좋은 흐름이 급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잠시 머물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시적이라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붙잡는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단순히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방향까지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쪽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고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동쪽에 생수를 두면 막혀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은 의미를 가진 행동을 반복할 때 삶 태도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물병을 새로 갈아두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정체된 것을 새롭게 바꾸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삶 전체 리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전에 굉장히 답답한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일도 잘 안 풀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별 생각 없이 집 구조를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근처를 비우고 물건 위치를 바꾸고 창가 근처에 작은 화분과 생수를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집 안 공기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아침 햇빛이 물병에 비치는 모습을 보며 괜히 숨을 크게 쉬게 되었고 집안이 전보다 조용하게 정리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왜 공간 흐름이라는 표현을 오래 사용해 왔는지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주방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방을 굉장히 강한 불의 공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 열기, 음식 냄새, 사람 움직임까지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강한 열기는 사람 마음까지 조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생활 풍수에서는 주방 한쪽에 물의 흐름을 함께 두는 걸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어머니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냉장고 옆이나 싱크대 주변에 꼭 물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한 습관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운을 가라앉히는 행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도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물을 마시면 숨이 조금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은 공간뿐 아니라 사람 감정 흐름까지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물을 둘 때 절대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장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흐름 논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결국 흘려보내는 공간입니다. 정리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흐름을 상징하는 생수를 오래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 역시 비슷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잠자는 공간을 굉장히 조용하고 안정된 흐름으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은 움직임과 순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까이 두면 깊은 휴식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단순한 미신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간과 감정 관계를 관찰하며 만들어낸 생활 언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절마다 물 위치를 조금씩 바꾸는 문화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봄에는 동쪽, 여름에는 불기운이 강한 공간 균형, 가을에는 오래된 물 교체, 겨울에는 조용한 구석.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공간은 살아있고 흐름은 계속 변한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에너지가 넘치고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멈춘 듯 무겁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돌본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 흐름을 돌보는 행동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 생활 풍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물건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정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소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오랫동안 소금을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공간을 정리하는 물건처럼 여겨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이상하게도 한국에는 소금과 관련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가게 문 앞에 작은 소금 그릇을 두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다녀온 뒤 현관 앞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어릴 땐 그냥 어른들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행동 안에 한국 사람들 특유의 감정이 들어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까지도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공간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기분 좋은 집과 괜히 들어가기 싫은 집을 구분했고,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까지도 공간 흐름과 연결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정리하는 가장 오래된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방의 오래된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가게도 아니었고, 특별히 인테리어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옆 아주 작은 구석에 조용히 놓인 소금 그릇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장님께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은 기운도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가끔은 공간도 쉬게 해줘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풍수가 단순히 재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사람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특히 소금은 한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짠맛 때문이 아니라 맑게 한다는 상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점이나 사찰 주변에서도 소금을 사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람 마음을 정리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이 계속 생기거나 집 안 분위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 사람은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당장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작은 소금 그릇 하나를 바꾸고 공간 한쪽을 정리하는 행동은 이상하게 사람 마음에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생활 풍수에서는 물과 소금을 함께 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엔 왜 굳이 둘을 같이 둘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설명을 듣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은 흐름을 만들고 소금은 흐름을 맑게 만든다. 저는 그 표현이 참 한국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식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공간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사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흐름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습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산대 옆 작은 생수병 하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소금 그릇 하나.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데 그분들은 그 작은 공간을 매일 닦고 정리하며 하루 흐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행동들이 사람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물건을 무심하게 쌓아두지 않게 되고 하루 시작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쌓이면 이상하게 삶 전체 리듬까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 대표님은 계약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책상 위를 전부 정리하고 물과 소금을 새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습관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복잡하면 손님도 그걸 느껴요. 공간이 먼저 편안해야 사람 말도 부드럽게 나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풍수라는 건 보이지 않는 힘을 조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분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한국 사람들은 공간 변화가 생기면 아주 작은 징조들부터 관찰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햇빛이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 들거나 집 안 공기가 맑아졌다고 느끼는 순간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동안 끊겼던 연락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안 식물이 갑자기 잘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모든 걸 풍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공간을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하면 자기 삶까지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는 집이 넓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평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느끼는 공간감은 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눈앞 공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쌓인 감정과 분위기까지 함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생활 풍수를 오래 들여다보면서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반복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불안한 삶 속에서 흐름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희망이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물을 바꾸고 소금을 새로 놓는 행동 자체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은 사람 마음속에 묘한 신호를 남깁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그 감정이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활 풍수를 통해 지키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저 역시 조금씩 변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단순히 쉬는 공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 안 분위기가 제 감정 상태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가끔 밤에 불을 조금 어둡게 해놓고 조용히 집 안을 둘러봅니다.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공기가 답답하지는 않은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자기만의 흐름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과정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방향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공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집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기능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루 피로를 풀기 위한 장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수록 집안은 점점 무심해졌습니다. 택배 상자가 쌓여 있어도 나중에 지우면 된다고 생각했고, 한쪽 구석에 오래된 물건이 방치돼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삶이 가장 지치고 무너졌던 시기를 돌아보면 제 공간 역시 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 안공기는 무거웠고 물건은 넘쳐났고 마음은 계속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가는 순간조차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몸은 분명 집 안에 있는데 마음은 계속 밖에서 긴장한 상태로 남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쉬어야 하는데 쉬는 느낌이 들지 않는 밤.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괜히 미래가 불안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처음으로 공간도 사람 감정을 기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집 안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넓고 좋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왔을 때 숨이 편안해지는 집을 좋은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매일 바라보는 공간 속에서 감정을 축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 집 안을 정리할 때 단순히 청소를 한다는 느낌보다 제 마음을 정리한다는 기분이 더 강하게 듭니다. 오래된 영수증을 버리면서 괜히 지나간 걱정까지 함께 정리되는 느낌이 들고 현관을 비워놓으면 숨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물을 새로 갈아놓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집 안공기가 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신처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아직도 모든 풍수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은 공간 영향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햇빛이 잘 드는 카페에 들어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정리된 호텔 로비에서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어수선하고 답답한 공간에서는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대해서는 그런 영향을 너무 쉽게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 생활 풍수가 그 부분을 굉장히 오래 관찰해 온 문화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두는지, 어떤 물건을 오래 방치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흐름을 열어두는지,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오래된 생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비워야 새로운 흐름이 들어온다는 말을 굉장히 오래 기억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집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집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쓰레기통 위치를 중요하게 보고 물을 자주 갈고 소금을 바꾸며 공간을 정리했던 이유도 결국 같은 마음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흐름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흐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려는 마음 말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따뜻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거창한 변화를 시작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관을 정리하고 오래된 쓰레기를 비우고 작은 물 한 병을 새로 놓는 행동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나는 아직 내 삶을 돌볼 마음이 남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힘든 시기마다 가장 먼저 집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방 안 공기가 바뀌면 마음도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돈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작은 공간 하나는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아무것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큰 돈을 들여 집 구조를 바꾸거나 특별한 물건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공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현관 앞에 오래된 박스가 쌓여 있지는 않나요? 쓰레기통이 너무 오랫동안 비워지지 않은 건 아닌가요? 내가 매일 바라보는 공간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가끔 밤늦게 집 안부를 조금 어둡게 해놓고 천천히 공간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의 흐름은 어디에서 막혀 있을까? 신기하게도 그런 질문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물건을 치우고 먼지를 닦고 물을 새로 갈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이상하게 마음에도 아주 조금씩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말해온 풍수라는 것도 결국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을 조종하는 마법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삶 주변을 천천히 정리해 나가는 오래된 생활의 지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단 한 곳이라도 좋으니 여러분 공간 안에서 가장 답답한 자리 하나를 천천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던 새로운 흐름은 아주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그런 작은 빈자리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결국 저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풍수라는 건 단순히 재물이나 행운을 끌어오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공간과 마음을 다시 연결해 보는 과정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집 안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는 단순히 청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역시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공간 하나를 정리하고 나서 숨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삶이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 아주 작은 습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관을 비워두는 것, 쓰레기를 오래 쌓아두지 않는 것, 물을 새로 갈아 놓는 것,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 안 공기를 천천히 느껴보는 것 말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결국 나는 아직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마음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 집 안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공간은 어디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삶과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이 채널이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